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 어떤 음식을 먹고 이겨내시나요? 냉면, 물회, 아이스크림 아니면 이열치열 삼계탕. 이처럼 한국은 여름날 수분을 보충하며 몸에 열을 내려주고 무더위를 이기게 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그중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한국의 빙수인데요. 이미 한국의 빙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 한국의 디저트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오가는 요즘 시원하고 달콤한 빙수 한 입이면 더위도 스트레스도 사라지는 마법을 만날 수 있죠. 최근 탑건 매버릭 홍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톰 크루즈와 출연 배우들은 한국 입국 다음날 코요테 역의 그렉 타잔 데이비스 배우 글렌 포웰은 다른 스태프와 함께 서울 시내 투어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한국 빙수인데요. 이들은 한국 빙수 전문점에 방문해 무려 빙수를 4개를 주문하며 1인 1빙수를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는 K빙수라며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판매 중인 한국식 빙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순히 얼음을 갈아서 만드는 일반적인 빙수와는 다르게 우유와 연유를 얼린 후 얇게 갈아낸 눈꽃 빙수가 유명한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과일이나 고명을 잔뜩 얹어 탑처럼 쌓여있는 빙수 모습에 맛뿐만 아닌 눈까지 즐겁게 만드는 비주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유럽에는 자국 음식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파리지앵들이 유럽에 한국식 빙수 디저트 카페가 생기자 새벽부터 줄 서 한국식 빙수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카페는 엘르나 르푸앙 같은 메이저 프랑스 잡지에도 주목할 만한 카페로 보도될 정도로 유명해졌죠. 특히 파리지앵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중 놀랍게도 한국의 팥빙수였습니다. 팥에 조화, 찹쌀떡까지 완벽한 맛이었다며 극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K디저트인 팥빙수. 그렇다면 이 팥빙수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국에 본격적으로 빙수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건 1913년 경성에 제빙 회사가 생겨나면서입니다. 1922년엔 서울에만 빙수 장수가 570명에 달할 정도로 빙수가 인기였다고 하죠. 그러나 식용 얼음이 아닌 바로 생선 보관용 얼음 등을 마구잡이로 사용한 게 문제였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식이 희미했던 시절, 비위생적이다 보니 빙수는 길거리에서 파는 불량식품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빙수 형태는 언제 생겨난 게 된 걸까요? 바로 6.25 한국전쟁 이후에 탄생한 것인데요. 얼음에 미군을 통해서 들어온 연유나 초콜릿 시럽 이런 걸 뿌려서 먹기 시작한 거죠. 그 후 1980년대 팥과 젤리떡을 얹은 빙수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빙수를 대표 메뉴로 하는 디저트 카페가 2000년대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팥빙수에 팥이 빠진 빙수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팥이 빠지고 생과일, 휘핑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등등 다양한 재료가 올라간 빙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중 대학가를 중심으로 2에서 3인용 쟁반 빙수를 판매하는 빙수 전문 브랜드 아이스베리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때부터 하나의 디저트가 아닌 음식 메뉴 한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유얼음인데요. 눈꽃처럼 아주 입자가 고운 빙수의 시대가 도래하죠. 빙삭기 자체도 좋아졌지만 밀크 파우더 덕분에 흰우유보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후 눈꽃 빙수를 표방하는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이 눈꽃 빙수 가게를 차리는데 다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행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즌 메뉴로 기발한 빙수들이 하나둘 등장하더니 2013년에는 아예 빙수를 메인으로 하는 빙수 카페가 눈에 띄게 늘게 되었죠. 그중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빙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부산에서 시작해 론칭 1년 만에 성공적으로 서울에 안착한 설빙인데요. 2013년 강남역에 입성하더니 지금은 서울 곳곳에 매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늦은 시간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설빙의 시그니처 빙수 인절미빙수는 특히 일본에서 데이트를 치기도 했었는데요.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긴 줄 때문에 이럴 바에야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먹고 오는 게 더
빠르겠단 말이 나올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특이한 점이 한국에서는 설빙의 많은 양 때문에 2인 1빙수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본에서는 많은 양임에도 1인 1빙수를 모두 한다고 하는군요. 두 명이서 같이 인절미빙수 먹다가 콩가루 덕분에 모래폭풍도 좀 맞고 인절미빙수와 인절미 토스트 함께 먹다가 목 막히는 경험도 해봐야 진짜 설빙을 제대로 즐기는 건데 말이죠. 일본 빙수와 차별화된 콩가루 토핑 우리나라 빙수는 막강한 응용력을 자랑합니다.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려본다고 할 만큼 토핑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다 보니 얼음 위에 재료를 푸짐하게 올리는 것은 미덕이 됐죠. 제철 과일만 해도 망고, 딸기, 무화과, 코코넛 등 다양한 생과일이 토핑으로 얹어집니다. 멜론과 수박, 파인애플이 통째로 나오는 빙수도 생기게 되었죠. 또 각종 디저트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얼음 위에 마카롱을 잔뜩 쌓아놓거나 치즈케이크와 티라미수, 브라우니 등도 함께 선보이기도 하면서 외국인들의 눈과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게 된 것이죠. 새삼 설빙이 가장 한국적인 프랜차이즈이면서도 가장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할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디저트 시장의 성지라 불리는 일본과 유럽에서의 설빙 성공 이유를 잘 분석해 설빙 말고도 많은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이 세계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